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지성림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기자 일단 오늘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판단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인공지진 상황. 오늘이 바로 북한의 구구절 북한 정권 기념 수립 기념일인데요. 일단은 이거에 맞춰서 단행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몇 달 전부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네네.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예견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건 이렇게 이제 예측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못했었는데 네네. 이제 북한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런 패턴들을 보면 보통 이제 기념일에 맞추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주요 기념일에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이제 강력한 도발을 할 때 어떤 국제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어떤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에 주로 맞추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올해 사례를 보면 1월 6일에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제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생일에 맞춰서 4차 핵실험이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2월 7일에는 이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 매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주체 위성의 비행운이 하늘을 수놓았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광명성절이라는 것은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장거리 미사일은 김정일의 생일에 맞춰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그리고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인데 이때 이제 북한 매체가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전 배치는 했었지만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 15일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날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공했다면 아마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발사를 했을 거고 그게 이제 6차례 이제 실험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발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군 당국도 이제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북한도 대성공이라고 이제 자축을 했습니다. 근데 8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 매체 보도에 보면 뜻깊은 선군조를 하루 앞두고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군절이라는 건 1960년 8월 25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에 처음으로 군부대를 시찰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2013년에 선군절을 명절로 제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흘 전에 9월 5일에 북한이 또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그때도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더 강력한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정권 수립일 당일에.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이제 어떤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것은 미사일 개발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념일에 맞춰서 어떤 축포 성격으로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주요 기념일에 맞춰서 도발했던 그 일지를 쭉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규모가 5.0이고 위력이 10킬로톤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4차 핵실험 때 위력은 6킬로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력이 증가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1킬로톤은 TNT 1000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큼이에요? 되게 저희는 와닿지가 않아서. 5톤 트럭으로 하면은 1000톤이니까 한 200대 가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참고로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12킬로톤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 상공에 터져서 대략 8만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주목해야 될 것이
과거 실험이나 이번 실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속적으로 핵폭탄의 위력을 증가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라기보다는 그런 위력 증가에 초점을 맞춘 핵실험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4차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이번 이제 5차 실험을 앞두고 이제 김정은이 올 초에 미사일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실전에 쓸 수 있는 핵탄두에 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했고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5차 핵실험의 가장 큰 방점은 과연 이번에 실험적인 성격이 아니라 정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빠르면 오늘 오후가 될 수 있고 늦으면 내일 정도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텔레비를 통해서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영상이라든가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 핵실험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거 파장이 상당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 영상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 만약 핵실험 영상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핵실험 장소로 핵탄두를 이동시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였을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그야말로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기화에 성공을 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분인데 보통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보면 대여섯 차례 정도 핵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다다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다른 과거 사례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미소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계속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소형화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전략 폭격기로 제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게가 뭐 10톤 이상씩 나가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북한은 이제 그런 전략 폭격기 같은 대형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가 사실 핵심입니다. 소형화를 하면서 동시에 위력을 증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험들, 4차까지의 실험들은 위력 증가와 함께 핵무기를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소형화시킬 수 있냐 이제 초점이 맞추는데 5차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정말 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일 것이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번의 그 핵실험이 있었지만 핵폭발 장치를 터뜨리는 것과 핵탄두 실험하는 것,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은 운반해서 실어 날릴 수 있는 핵탄두를 시험한 것이라고 반명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건데 핵탄두 실험과 폭발 장치의 그 터뜨리는 것과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수단, 즉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탄도 미사일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봤을 때 노동이라거나 아니면 스커드, 그다음에 무수단, 그다음에 SLBM까지 이제 한 4종류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형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이제 그만큼 이제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야말로 안정성과 운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험은 사실상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고, 5차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러한 완성된 물건을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인 거죠. 그러니까 위력이 더 커졌다는 것 의미보다는 어쨌든 핵탄두냐 이게 더 중요한 방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력 같은 경우에도 물론 10킬로톤도 중요하고 이제 외국에서는 30킬로톤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 30킬로톤이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원자폭탄이 아니라 그야말로 증폭핵 분열탄으로 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번에 증폭핵 분열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10킬로톤이면요? 10킬로톤이면은? 좀 더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정보를 취합을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현재 이 미국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만약 30킬로톤이라 그러면은 증폭핵 분열탄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핵 실험 물질, 그 원료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1, 2차 때는 플루토늄이었고요. 3차 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이 됐고 4차 때는 이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5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국방부 관계자가 아직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금 뭐 증폭 핵 분열탄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그 1월 6일 4차 핵실험 때 그때 위력이 뭐 한 6킬로톤에서 10킬로톤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인공지진 규모도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규모는 5.0이고
그 강도는 뭐 한 10킬로톤 정도다. 그래서 그때 이미 북한은 그 자기 북한 매체를 통해서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정말 수소탄이었으면 그 지진 규모도 더 커야 되고 그 위력도 뭐 몇십 킬로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증폭 핵 분열탄이 아니냐. 그때 벌써 증폭 핵 분열탄 가능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보다 뭐 4차 때보다 강도가 좀 세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진 규모로나 이제 강도로 봤을 때 그때 조금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증폭 핵 분열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관측이 나오죠. 예. 이게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탄도미사일인 그 SLBM 발사에 성공을 했고 결국 핵실험을 5차까지 강행을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뭔가 말씀하신 대로 머지않아서 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전력화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이제 미국의 사례 2차 대전 때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미국이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5차 핵실험에서 정말 그 사용 가능한 핵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러면요. 바로 이제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북한이 여러 차례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한 것이 이제 핵실험과 더불어 이러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발사 수단에 대한 것도 더욱더 개량을 해가면서 안정화하고 그야말로 무기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성님 기자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1시 반이 조금 넘었고요. 북한 시간으로는 1시일 텐데 지난번 4차 핵실험 때는 12시 중대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좀 늦춰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4차 핵실험 때는 1월 6일 북한 시간으로 정각 12시.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평양시라는 표준시를 새로 쓰는데 그게 우리 시간하고 3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한 시간으로 12시에 특별 중대 방송을 통해서 첫 수소탄 시험 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과거에 김정일 사망이라든가 어떤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렇게 중대한 그 발표를 할 때 보통 정각 12시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첫 수소탄 시험 발사라고 했으니까 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정각 12시에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발표 사례들을 보면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이 때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로 해서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원문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보통 정각 5시 북한 시간 그때 오후 5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1차, 2차 때. 그리고 3차 때 같은 경우는 12시경에 낮 정오경에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하고 그 2013년 2월 12일인데요. 그날 한 오후 3시쯤에 그러니까 2시 43분쯤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가 나오고 오후 3시쯤에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간이 동일하진 않은데 올해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한 12시 반, 우리 시간으로 12시 반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순서를 보니까 그 오늘이 이제 정권 수립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정권이 수립될 때를 배경으로 한 김일성 우상화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게 아까 우려한 대로 핵탄두 폭발 실험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표준화, 규격화됐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 미소의 핵 개발을 사례를 보면은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발사체 예를 들어 미사일에 맞춰서 핵탄두를 개발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원의 제한이 있고 특히 이제 핵물질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탄두를 만들어서 다른 종류의 미사일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규격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규격화를 계속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또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김정은이 지난 3월에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시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보자면은 지금까지 사실 뭐 노동미사일 발사, SLBM, 뭐 무수단 발사 엄청 했잖아요. 다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폭발 시험까지
그야말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주목했던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핵탄두 폭발 시험이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3월 달에 지시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북한이 이제 핵무기연구소 성명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죠? 과거의 핵실험 발표들은 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핵무기연구소라고 이제 처음 나왔죠, 북한에서. 그래서 핵무기연구소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지도 몰랐었는데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연구소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그냥 핵실험 단계에서 지나서 그 핵무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 예. 핵무기라고 할 때는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를 할 수 있을 그걸 다 포함해서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데 북한이 항상 핵무력 강화를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핵탄두를 소형화, 예. 또 규격화해서 어떤 미사일이든지 장착해서 날려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소유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연구소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김대영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1월 6일 날 그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하고 3월 9일 날에 그 은색의 구형 물체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식의 혼합 장약 구조로 설계 제작된 소형화된 핵탄두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땐 그게 이제 기폭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폭 장치 안에 핵물질을 넣어서 폭발시키면 그게 이제 핵폭탄이 되는데 예. 그 기폭 장치를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탄도로켓 탄두의 재진입 환경 모의 시험이라는 걸 이제 참관하면서 그때 그 핵탄두 폭발 시험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연속 진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왕조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말은 법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말은 목숨 바쳐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무슨 북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무슨 일이 거군요. 있어도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3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핵탄두 폭발 시험과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할 것이다. 김정은이 지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무수단 미사일도 처음 시험 발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 이런 탄도로켓 여러 가지 사거리를 가진 그 탄도로켓 발사 시험은 했는데 시험 발사는 했는데 핵탄두 폭발 시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에 본인들이 이제 핵탄두 폭발 시험 했다. 그래서 올해 김정은이 연초에 국방과학 부문에 이제 국방과학자들한테 내렸던 지시가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올해 7차 당대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1980년 이후에 그 36년 만에 당대회를 했는데 그 당대회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회를 맞는 올해 뭐 여명거리 건설을 끝내라. 당대회를 맞는 올해 뭐 백두산 성군 청년발전소를 끝내라. 이렇게 그 당대회 올해 당대회를 열렸다는 걸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군수 분야에서 북한의 군수 분야에서는 이렇게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 뭐 그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이런 걸로 당대회가 열린 올해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아마 강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김정은의 3월달 지시를 이행한 순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뭐 SLBM이나 무수단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다 발사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먼저 그 핵 운반 수단의 비행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서 핵실험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사실 순서라는 게 이제 뭐 북한이 어떤 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핵폭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이제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국방과학. 그래서 노동당 군수공업부에 보면 거기는 이제 핵 담당하는 부부장들이 있고요. 또 미사일 담당하는 부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장은 리만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병철이 이제 공군사령관 하던 리병철이 제1부부장인데 리병철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투발 수단에 포커스를 둡니다. 공군사령관 예, 예. 출신이라 그런지 그래서 미사일 쪽에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김정식이라고 이제 그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김정은을 안내하고 김정은 옆에 설명을 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에 노동당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미사일 담당이고 또 홍승무 같은 경우는 핵실험 담당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담당이 있어가지고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은 핵실험대로 그 분야별로 동시에 진행이 돼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제 그런 시험 발사나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핵탄두 폭발 실험은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시점에 아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 기자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핵무기 연구소라는 네. 걸 주체로 해서 얘기한 건 처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 기자 처음 들었다고 했지만 네. 핵무기 연구소가 대충 이제 어떤 핵 국가로서의 어떤 걸 확인시키는 그 네. 단어로 볼 수 있겠지만 핵무기 연구소 대충 어떤 걸로 제가 좀 그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그 과거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같은 경우는 예, 예. 제2자연과학원이라고 해서 북한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자연과학원에서 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핵은 어디서 개발을 하는지 이제 물론 이제 군수 분야 노동당 군수공업부에서 이제 지도를 해서 그런 이제 연구 기관이 있을 거라는 추정은 있었죠. 분명히 네. 이제 핵 실험과 관련된. 근데 그 기관의 이름이 정확하게 핵무기 연구소인지 뭐 그거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 핵무기 연구소라는 그 지난번에 장거리 미사일 성공했다고 하면서 네. 그때 국가우주개발위원회라는 걸 또 이제 새로운 네, 네. 기구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연구 기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떤 이런 성공을 발표하면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 기관들이 이제 공식 기관으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북한이 이번에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했다고 하니까 핵무기 연구소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가 있죠. 자, 위원님, 이게 핵무기 연구소의 발표를 들은 이후에 궁금한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많은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쭉 미사일을 운반 체계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이제 그걸 매조지하는 그 의미로 이제 핵실험 단행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핵을 가진 그 국가로서의 어떤 완성 단계가 있다면 완성 단계에 이뤘다고 좀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는 일단은 뭐 일종의 성명식으로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네. 그야말로 바로 이제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단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실상 여러 가지 발사체를 가지고 수차례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핵탄두 실험이 북한이 얘기한 대로 과연 핵탄두 실험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네네. 뭐 이제 이것은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핵을 이미 보유한 G7 국가들 같이 선진국들도 이렇게 기술력이 더 좋을 텐데 예. 핵무기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그 기간이 예. 이렇게 좀 짧을 수 있을 만큼 북한의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요.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사실 1950년대, 60년대 이미 다 완성이 된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이행한 시기도 좀 빠르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빠르다기보다는 준비한 오히려 기간이, 늦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만에 그것을 다 해결한 케이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것은 솔직히 소형화 기술은 이미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미 다 예.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과 예산의 문제일 뿐이지 어려운 기술은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북한 핵무기 연구소의 성명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 네.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뭐가 되는 걸까요?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행보를 보여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핵탄두 폭발 시험이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핵물질을 폭발하는 그런 핵실험이었다면 예, 예. 네. 이번에 핵탄두 폭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만약 저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 어떤 그러니까 탄도 로켓이 장착할 수 앞부분이 이제 핵탄두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이제 기폭 장치 안에 핵물질을 넣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기폭 장치까지 가동을 해서 실제 터지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이라든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뭐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만약 무수단 미사일이라든가 사거리가 3,4천 킬로 그다음에 특히 북한이 지금 목표로 하는 미사일 개발의 최종 목표는 그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미국 본토로 날려보내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탄두 무게가 뭐 한 100kg에서 200kg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까지 이제 줄여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 3월 9일 날에 소형화된 핵탄두라고 공개했지만 그게 이제 보통 기폭장치 무게로 봤을 때 한 200kg다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했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는데 만약 아니라면 좀 더 소형화 기술에 매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패턴들을 보면 그
북한이 과거에 미사일에 이제 액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보관이 어렵고 예. 그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4월 9일 날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출력 발동기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고출력 엔진 실험을 했다고 했고 또 최근에 그 우리 군 당국에서도 SLBM 발사를 할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 같다. 그래서 연료 문제에서도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 그다음에 지금 무수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 ICBM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대기권 예.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재진입을 할 때 그 어떤 마찰열이라든가 이런 한 7,000도씨의 고온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3월 15일 날에 그 탄도로켓 탄두부에 대기권 재진입 뭐 환경 모의 시험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이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까지 성공했다 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탄도로켓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500km 날아가서 어느 정도 네, 성공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 네. 핵무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대영 국가안보 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지성님 기자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